정상세포를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항체가 자가항체예요. 우리나라 젊은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이런 형태들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남주는 23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내가 1형당뇨병인지 2형당뇨병인지 진단을 내릴 때 하는 검사 중 하나인 항-GAD 항체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anti-GAD 안티바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자가항체 검사라고도 해요. 자가항체 검사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항-GAD 항체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검사를 받고 나서 GAD 값이 양성이 나왔는데 내가 1형 당뇨병이냐 혹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1형 당뇨병이 되는 거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형 당뇨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은 스스로 보호하는 힘인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내 몸 안에 침입을 하면 항체, 안티바디라는 단백질이 바이러스와 싸워요.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나의 정상세포를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항체가 자가항체예요. 이 자가항체가 정상세포를 파괴하는 질환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게 되는 슬픈 상황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에는 루푸스, 크론병 등이 있고요. 1형 당뇨병도 여기에 포함돼요.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의 파괴로 인해 갑작스럽게 내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병이에요. 인슐린 저항성과 분비가 약해져서 생기는 2형 당뇨병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1형 당뇨병이 발병하면 적게는 몇 주, 길게는 수개월 안에 인슐린이 내 몸에서 거의 분비가 되지 않는 상태가 돼요. 인슐린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췌장에 있는 랑게르한스섬, 궤도의 베타세포의 기능을 상실한 궤도 부전증,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 바로 1형 당뇨병이에요. 대부분의 1형 당뇨병은 갑자기 전격성으로 자가항체에 의해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에는 대부분 자가항체가 진단 초기에 발견되고 내 몸의 인슐린 분비량도 굉장히 낮거나 아예 없어요. 이를 1형 당뇨병 중에서도 면역매개성 1형 당뇨병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자가항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궤도 기능이 상실되어 1형 당뇨병이 된 경우도 있어요. 이를 특발성 1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고요. 전체 1형 당뇨병의 10% 이하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렇다면 자가항체가 발견되면 무조건 1형 당뇨병이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본 많은 논문들에서는 2형 당뇨병에서도 3에서 10% 정도 비율로 자가항체가 검출됐다고 하고요. 국내에는 더 많은 비율인 4에서 25%까지의 비율로 2형 당뇨에서도 자가항체가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즉, 자가항체의 존재는 자가면역 질환에서 분명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자가항체가 발견되었다고 100% 모두 자가면역 질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주요 의견입니다. 이건 루푸스나 다른 자가면역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즉, 자가항체가 발견되어도 인슐린 분비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게 아니라면 1형 당뇨병은 아니에요. 우리가 1형 당뇨 진단을 위해서 많은 검사들을 병원에서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경구 포도당 검사도 하고 C펩타이드 검사도 하고 그리고 자가항체 검사도 해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 많은 검사들은 의사 선생님이 1형 당뇨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검사들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신뢰도 높은 검사가 C펩타이드 검사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내 몸에서 생산되는 인슐린 양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검사도 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건들에 맞게 여러 차례 검사를 해야 더 정확하고 진단 초기에는 정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가항체 검사가 양성이고 C펩타이드 수치도 굉장히 낮고 케톤산증으로 지금 병원에 왔다. 이 경우에는
면역 매개성, 일형 당뇨일 확률이 거의 99%예요. 병원에서도 일형 당뇨 진단을 바로 내리고요. 인슐린 치료를 바로 시작해요. 당연하게도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슐린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E형 당뇨병인데도 자가항체가 발견되는 경우는 꽤 많아요. 논문마다 그 비율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E형 당뇨병의 10에서 20% 정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4에서 25%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E형 당뇨병 인구가 1형 당뇨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걸 생각하면 정말 많은 수가 자가항체는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가항체가 있다고 무조건 인슐린이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큰 병원에서는 각종 수치들이 애매할 경우에 1형 당뇨병을 바로 진단하지 않고 C펩타이드와 자가항체를 추적 검사하면서 재평가하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믿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치료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자가항체 검사라고 하면 항-GAD 항체 검사만을 생각하는데 1형 당뇨병과 관련된 자가항체 검사는 사실 GAD 말고도 ICA, IAA, IA2A도 있고요. GAD는 글루타믹 엑시드 디카르복실레이즈 오토 안티바디라고 부르고 쉽게 우리는 GAD 항체라고 불러요. ICA 검사는 아이슬레셀 사이토플라스믹 오토 안티바디 최도세포 자가항체라고 검사라고 하고요. IAA는 인슐린 오토 안티바디, 인슐린 자가항체라고도 해요. IA2A는 인슐리노마 어소시에이트 투 오토 안티바디라고 하고요. 복잡하죠? 이 항체들이 일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인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하는 면역 표지자인 거예요. 일형 당뇨병 환자 중에는 90% 정도가 한 가지 이상의 자가항체가 발견되었다는 논문도 있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GAD, IA, 2A, IA, CA 순으로 그 발견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자가항체 중에 한 가지만 양성인 경우보다 두 가지 이상 양성일 경우가 1형 당뇨병 발병 확률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당연히 이 검사들은 모두 혈액 혈장을 이용해서 면역 침전법이라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항체를 측정을 하고요. 자가항체들의 생성 기전에 대해서 사실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자가항체를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가항체가 발견되었고 그 자가항체로 인해서 서서히 췌도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성인 당뇨병을 최근에는 성인 잠재 자가 면역 당뇨병, 라다라고 학술적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지현형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SPIDDM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는 1.5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중간 과정에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일정 기간 2형 당뇨병 시기를 거쳐서 오랜 시간 후에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1형 당뇨병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라다나 SPIDDM 1.5형 당뇨병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WHO에서도 타입 1, 타입 2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이런 형태들이 많은데 라다나 SPIDDM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라다나 SPIDDM이라고 병원에서 확실한 진단이 나온다면 이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기에 인슐린 치료를 시작해서 남은 베타세포 파괴를 줄이는 것도 인슐린 분비 능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인슐린이 자동으로 혈당 관리를 해주지 않아요. 인슐린을 사용하면 저혈당의 위험은 훨씬 높아지고요. 그래서 인슐린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몸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요. 1.5형인 분들이 인슐린 치료를 치료하면서 약 먹을 때보다 혈당 관리가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저는 많이 봤어요. 네, 오늘은 1형 당뇨병을 진단할 때 하는 검사 중에 하나인 자가항체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가항체가 양성이 나왔다고 모두 다 1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자가항체가 나왔다고 지금 바로 모두 인슐린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 C-펩타이드 수치도 높고 DKA, 케톤 산증도 없고 경구포도당 검사도 괜찮은데 자가 항체만 양성으로 나온 성인이라면, 그렇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미리 걱정하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꾸준하게 치료를 한다면 얼마든지 일형당뇨병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일형당뇨로 진행되더라도 저 보세요. 세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요. GAD 검사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서 남주는 23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였고요.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